롯데제과가 내년에 코스피에 편입이 된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 강달러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같이 좀 생각들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롯데제과는 그 상반기에 매출이 3.5%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50% 감소했습니다. 영업 매출이 또한 그 증가한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또한 그 감소하는 또는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이제 수두룩 그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상반기 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3, 4분기가 끝났습니다만 곧 그 발표들이 공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40일 걸리죠. 우리나라가 이게 늦는 게 좀 문제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추세가 더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와중에서도 그 성과가 좋은 기업도 물론 나오긴 하겠지만 대세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그 악재 속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롯데제과가 코스피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뭐 꼭 기념은 아니지만 과자 만들고 껌 만드는 기업이 코스피에 들어간다. 이거 좀 상징적인 얘기죠. 매출은 3.5% 감소했고요. 매출 원가는 2.3%뿐이 감소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뜻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5.5% 감소하고 판매 관리비는 줄이질 못하고 그래도 좀 1.1%뿐이 증가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44.6% 감소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영업이익률도 내려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실적들이 일반 기업들이 이런 그 트렌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루프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매출은 이제 그 뭐 똑같은 거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는 2.4%. 이것도 적게 내렸으니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그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상승분만큼 판매 가격은 올리지 못했을 거다. 거기다가 판매 수요까지 떨어져 가지고 매출액이 3.5% 줄어든 거죠. 실업분율은 0.5% 감소한 거로 나와 있고 운영 비용은 0.6% 증가한 거로 많이 그 경비 절감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있고 인플레 시대에 그래서 그 생산성이 0. 거의 뭐 6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영업이익은 208억 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에 오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2억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뭐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 원재료, 저장품, 비착품 등의 증가액은 표시를 일부러 안 했는데 요게 이제 회사가 또 좀 괘씸하게 문자 속성으로 입력을 해서 요걸 숫자 속성으로 다시 재입력해야만이 이게 이 엑셀이 계산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잊지 않으려고 롯데제과는 좀 시장에 불성실하게 이 재고자산 내역을 문자 속성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애를 먹게 만들었다.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도덕률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그 심리들입니다. 그 주주들을 우습게 보는 행위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다 제가 숫자로 재입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매출원가 재료비는 3.3%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0.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똑같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것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한 것으로 손익계산서는 나오는데,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 비율하고 재료 비율이 변동이 없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가공 비율이 똑같이 상승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까 운영 비용은 0.6% 증가를 했는데 매출원가 재료비는 3.3% 여기에서도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총 제조 비용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기획 결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료 비율의 변동이 없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요, 왜 B와 C가 원재료의 사용과 상품의 매입액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한 산식이 되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216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직원수가 289명 증가했고요. 평균 임금은 상반기에 2,580만 원, 연간 5,100만 원 예상이 됩니다만 작년도보다 2.6% 인하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보너스도 아마 적게 받았을 것 같고 본봉이 깎였다기보다는 보너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껌과 상징, 롯데제과의 상징은 껌과 그 다음에 이제 과자류인데,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연봉이 중소기업 수준이죠. 네.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게 옛날 정권으로 따진다면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공들이 많아서 그렇다. 여자 공원, 직장, 공장 인원 이거의 준말이 그냥 여공일 따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말은 남자 직원이라고 하지 않고 또 남공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거 남녀 평등주의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용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 수수료도 내려갔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갭2의 금액이 너무 큽니다. 100억이나 되고 전년도에는 261억 원이나 됐는데 제 머리로는 이 차이가 뭔지 합리적으로 추적할 근거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추적 단순한 게 결국 기업이 공시한 보고서 데이터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찾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서로 달라야 되는데 이 전년도에는 또 이 부호가 마이너스 같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비성분 재고자산으로 총 제조 비용을 계산할 거고 매출원가를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15원으로 되면 매출원가를 작게 만들어서 매출이익이 증가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견해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반증은 우리 회사는 그런 기업이 아니야. 우리 롯데제과는 그런 기업이 아니야. 하려면 반증은 너희들이 해라. 이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또 반기에는 공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상의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확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WCA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고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르픈율이 약간 하락을 했죠. 그러면은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든지 아니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에 비해서는 적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또는 동결이 됐든지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22.96%, 거의 23% 증가했는데 재료 비율의 비율이 68%였거든요. 그러면은 원가 상승 압력률이 판매 가격 인상 상승 압력률이 15.7%인데 제품 가격 공시된 거 보면은 동결된 것도 있지만 5.6% 증가한 품목이 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감소는 결국은 원재료 가격이 인상된 것만큼 판매 가격을 못 올렸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지들은 판매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할 것이다. 그런 품목을 지들이 전부 다 리쇼어링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소비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원재료 가격 추이 제시한 것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식자재류겠죠. 이게 23% 인상된 거로 되어 있지만은 자일리터 껌 저기 가격 동결이고요. 크런키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빈츠도 뭐 과자류겠죠. 그 16.7%. 요 세 가지를 하면 5.6%가 평균이 오른 거 아니냐. 이게 가중 평균이 돼야 되지만은 품목별 뭐 매출액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가중 평균으로는 계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추세 이렇게 트렌드를 보는 게 주목적이 되면은 주목적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분명히 상승했는데 판매 가격은 그거만큼 반영을 못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고 어떤 기업들은 영업 손실이 난다. 그러면 왜 가격을 못 올리냐? 올리면 안 팔리는 그런 경쟁 품목들이 많을 테니까. 아마 껌 같은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은 이제 껌들을 잘 안 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껌을 심고 도로에 그 껌이 묻어가지고 맨날 껌을 뱉어 하는데 갉아내는데 도로를 많이 지저분하게 했습니다만 아직도 뭐 껌 심는 사람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뭐 은박지에 잘 싸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 껌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됐던 우리의 이 도시 문화를 좀 기억이 나게 만드네요. 이렇게 해서 연간 매출액을 보면은 한 1조 5천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그 경우에 442억 원, 그리고 재고는 증감이 없는 거로 그렇게 가정했을 때 원가 회계는 한 1조 5천억 원 하겠다. 연말까지. 스루프 쪽에서 봐서는 양심 그대로 하면은 어, 1조 4,500억이면 충분히 된다. 요거를 그냥 원 단위로 얘기하면은 어떤 B2B 거래라고 하면 145만 6천 원이면 충분히 하고 이것도 41,578원이 남소라고 B2B 거래에 어떤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보다는 5만 원 싸게 팔 수가 있다. 인프레 시대에 그래도 정직하게 우리는 남들은 150만 원에 파는데 우리는 145만 원에 팔 수 있다. 다른 제가 회사는 150만 원에 파는데 우리는 145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돼도 조금 더 욕심을 내자 그러면은 이 회사가 재고 회전율이 약 한 10회전 정도 연간 예상이 돼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회전하는 거로 12회전 아주 목적을 가지고 달성을 한다 그러면은 1조 7,477억 원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1,755억 원으로 계획보다 322%나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핵심은 재고 회전율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게 모든 기업이 롯데제과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 이거를 해결하는데 목표를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업의 목표 사업 계획을 보면은 재고 회전율을 몇 회전 한다라는 공통의 목표를 세우는 기업은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1순위 영업이익 얼마, 스루풋을 얼마 내겠다. 이거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 얼마 내겠다.
그런 걸 위해서는 매출액 얼마, 그 다음에 뭐 매출원가 계획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슬로펫은 슬로픈율만 얘기를 합니다. 이게 56.1% 유지하면서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키면은 결과적으로 매출액은 우리는 목표가 1조 7,477억 원이다. 라고 그렇게 사업 계획을 쓴다. 이런 얘기죠. 12회전을 롯데제과가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소비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통해 가지고 그 정도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뭐 다른 데는 내려가기 곤두박질하기 바쁜데 롯데제과는 코스피에 막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한 4군데가 좀 나와 있네요. 다 롯데 계열이고 그렇습니다. 롯데 알루미늄을 보니까 또 롯데 알루미늄도 분석해 보고 싶은, 알루미늄 가격이 국제적으로 매우 뛰었거든요. 이것도 좀 성과가 안 좋을 것 같은 기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뭐 작지 않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다소 길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그 세계 경제하고 연결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